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멤버십에서는 이제 섹터나 상세 종목의 매매 동향 분석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늘 보는 거 있잖아요.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매매 동향, 그리고 주식 음모론, 실시간 방송 같은 것들을 해서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좀 제공해 보려고 해요. 좀 여러분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양질의 정보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자, 뭐 이건 뭐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좀 부담은 없죠. 현재 부담은 없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내가 가진 종목들이 다 올라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세상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자,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죠. 옆으로 가는데 갭 상승을 지켜주면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저점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은 유지되고 있고.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요 안에서 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걸 또 뚫고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내일 좀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오랫동안 행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계속 행보하면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행보하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들을 잡으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투자법이 예전에 그 박스피 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 박스피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지수는 종합지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합쳐져서 나온 지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옆으로 갈 수는 없다. 어떤 종목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만 행보하고 다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거죠. 네,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데 V자 반등. 여기서 다시 이러다가 떨어진다면 밑골이 그 밑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2300 많이 떨어져 봐야 2300 밑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장을 볼 때는 2300 밑까지 갈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에 닿았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 건 틀림없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며칠째 계속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좀 급격하게 떨어져요.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그때 어떡하지 하면 안 되겠죠. 코스닥도 똑같죠.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이씨 무슨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선 맞고 떨어져라고 하실 분은 아직 없겠죠. 여기는 계속해서 닿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를 뚫어올리는 요 흐름이 트랩 스윙일 경우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좀 시장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경계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을 보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하락 추세 돌파했고 뭐 이제 여기서 선을 그으면 되겠죠. 자, 2400. 2400을 깨고 내려가긴 쉽지 않아졌습니다. 현재는. 깨고 내려간다면 급격한 하락이 나옵니다. 정말 여기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더니 여기 이 선을 타고 갑니다. 이렇게. 이 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엔 트랩 스윙이 되는 거죠. 트랩 스윙. 트랩이랑 페일러 스윙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트랩 스윙이 되기 때문에 더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발생하기 좀 힘들겠죠. 뭐 슈퍼 악재가 발생하면 2000m로도 떨어질 수 있으나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찌라시는 돌고 있어요. 가스관 폭발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다 뭐 이런 찌라시로 돌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나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라들도 별로 소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제가 지독하게 안 좋으면 그런 걸로 좀 극복해 보려고 하겠지만 그건 약간 전쟁학 같은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았죠. 기술적 구간인 만큼 경계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패는 다 까져 있어요. 내일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무슨 지표가 발표되느냐라고 하면 이거 아니구나.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했어요. 2차 전지. 코스피 종목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은 수급이 좀 달라가지고 코스닥에 있는 배터리 종목들만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좀 올랐죠. 나노 신소재 같은 건 좀 스몰캡인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럼 얘들이 왜 올랐을까요? IRA 때문입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라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기후변화 대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대책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을 했죠. 자, 딱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내용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해당한다. 요겁니다. 2023년부터 시작. 이제 실효가 있죠. 이제 발효가 됐죠. 그래서 세액 공제가 제외되는 것은 우려 국가입니다.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되는 경우
미국이 생각하는 우려 국가는 어딘가요? 예, 거의 몇 개 없죠. 예, 뭐 이란, 차이나가 있잖아요. 예.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현행 차종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리튬 코발트 배터리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그 중국이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의 배터리가 반사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년 말인가. 예전에 언급했었어요. 테슬라 주가와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고가를 뚫었는데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블로프의 개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얘들아 신고가 뚫어서 가자 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시장은 내일 밤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시간 기준 내일 밤 10시 반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예, 지금 금리에 대한 가장 핫한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입니다. CPI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물가가 안정되거나 떨어진다면입니다. if입니다. 이거 만약 시장을 생각했던 것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이 목표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YOY입니다. 6.2%로 이전보다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낮게만 나오면 시장 분위기는 괜찮아질 겁니다. 맞네. 인플레이션 드디어 이 긴축이 효과를 발휘해서 점점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는구나. 둔화를 떠나서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게 생각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고용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 시장이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걔 팔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주의하면서 내일 지표를 보자. 일단 예측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발표가 되는 순간 다음날 그 위기 대응을 해야겠죠. 이 당초 연준의 목표가 2%였어요. 이게 평균 물가입니다. AIT라고 하죠. 자기들은 평균 물가 2%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금리를 올려 제끼더니 내려 제끼더니 참 좀 애매해요. 양적 완화도 하고. 자, 이건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 예, 지금 금리 상승기이긴 하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완만한 금리 상승기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왜? 금리가 왜 올라가냐? 경기가 좋으니까요. 경기가 좋으니까 좀 그 물을 부어서 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된다면 요렇게 주가가 급격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정을 보이면서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산이 요거 그 나스닥 지수예요. 그래서 이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랐죠. 요때는 금리가 오를 때 나스닥 지수가 옆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요때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이죠. 이거보다 더 가파를 수도 있어요. 이제 최신 그 금리랑 매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른 종목을 계속 보지 마세요. 예, 다 오른 종목을 계속 보지 말고 다른 섹터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건설 바이오 같은 섹터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수급도 몰리고 있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오른 종목은 유유히 팔고 안 오른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